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생명보험 등록 자격시험 대비 10월 문제풀이 과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은 또 휴일도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좀 많이 없으셨을 텐데요. 그럴수록 우리 기출문제 풀이 좀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 문제부터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20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중 사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자, 사회보험하고 이제 대비되는 게 민영보험이죠. 그죠? 자, 1번 사회보험의 운영 주체는 정부죠. 정부가 하는 게 사회보험이죠. 2번 운영 취지는 사회적 형평성에 있다. 이것도 사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 보장 수준이 달라진다. 자, 이게 이제 사회보험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사회보험은 실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좀 많이 내고요. 그 다음에 받을 때는 좀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사회보험의 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가입자 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서 보장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민영보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수지상등의 원칙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맞는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계약자 개개인으로 볼 때 납입한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료는 동일하지 않죠. 개인별로 어떻게 이걸 다 맞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험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납입받는 보험료 그리고 총 지급하는 보험금이 동일하다. 이렇게 해야지 수지상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순보험료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서 계산이 되죠. 예, 이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서 순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일단 2번이 될 것 같고요. 3번은 뭐가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 방식에 의한 보험료 산출 시 수지상등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죠. 예,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보험료 산출할 때 수지상등의 원칙 적용하죠. 대수의 법칙도 적용을 합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청약철회가 가능한 계약은 청약철회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죠. 자, 청약철회가 가능한 계약, 불가능한 계약 요거를 나눠서 각각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청약철회 시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은 청약철회가 안 되는데 필요치 않은 보증보험 계약이니까 얘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보험기간이 90일 이내, 90일 이내짜리 단기 상품인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안 됩니다. 그죠? 법률에 따라 가입 의무가 부과되는 의무보험, 예, 뭐 대표적인 것이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거 이런 거 들 수도 있겠네요. 자, 이런 것들은 청약철회가 안 됩니다. 전문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도 안 되고요. 진단 계약도 청약철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청약철회가 가능한 계약은 필요치 않은 예, 보증보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한번 살펴보죠.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 얘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일반적으로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은 모집 종사자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원래 회사가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회사가 개개인 고객을 다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모집 종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얘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보통은 보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맞죠. 뭐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 연금보험, 또 건강보험, 암보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보험 종류에 따라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다릅니다. 약관 자체도 조금씩 다르죠. 그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일단 3번이겠네요. 그죠? 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로 설명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계약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자, 취소하게 되면 해약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납입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이건 보험회사 잘못한 거니까. 해지했을 때만 취소가 아니라 해지되었을 때만 해약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취소와 해지를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통지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통지 의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에게도 통지 의무를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얘가 일단 해당이 되고요. 1번 약관상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경우는 계약자, 피보험자의 통지 의무하고는 상관이 없죠. 얘는 보험 회사의 의무에 해당이 됩니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도 얘도 실은 통지 의무의 내용에 해당이 되죠. 근데 통지 의무 중에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피보험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의 주소가 변경이 된 경우는 얘는 통지 의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통지 의무에 해당이 되는 것은 2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고 해야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는 그 감액된 부분은 뭘로 봅니까?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예, 이렇게 괄호 넣기로도 나오지만 사지선다형으로도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됩니다. 감액된 부분은 해지로 보는 거죠. 해지. 그래서 해약 환급금이 있을 때는 계약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을 한다까지 여러분께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김생명 씨의 보험 나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기의 내용은 뭡니까? 김생명 씨의 출생일로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나이는 14년 8개월, 즉 15세, 만 15세가 안 됐네요. 그죠? 그런데 보험 나이는 15세다. 얘는 맞죠? 왜? 자, 6개월 미만의 끝수. 6개월이 안 되면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한 살 더 올려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14년하고 6개월 이상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서 15세가 보험 나이는 맞습니다. 2번, 김생명 씨를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 왜? 무효죠. 왜? 만 15세가 안 됐기 때문에. 만 15세 미만자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 계약은 무효죠. 무효입니다. 자, 얘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뭐가 틀렸을까요? 김생명 씨를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계약 체결 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보험 나이를 계산한다. 얘는 사망보험이 아닐 경우죠. 그래서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을 합니다. 6개월 미만 끝수 버리고 올리고 이거 안 합니다. 만 나이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체증성, 점점 위험이 높아지는 위험에 적용하는 보험계약 인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체감성 위험에 주로 적용하는 보험계약 인수 방법은 무엇입니까? 체증성, 이렇게 구별을 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체감성은 많이 나왔는데 체증성 위험은 되게 오랜만에 출제가 되었네요. 보험료를 점점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위험보험료도 점점 높게 받는 거죠. 보험료 할증입니다. 체감성 위험에는 이게 점점 위험이 낮아지니까 보험금을 삭감을 합니다. 왜? 이때 만약에 보험사고가 초기에 발생했다. 그럼 보험금 줄여서 주겠다. 요거죠. 그래서 체감성 위험과 체증성 위험에 대한 부분을 구별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설계사의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 윤리 문제네요.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윤리 문제니까 지문만 잘 읽어보셔도 되겠죠. 1번 보험설계사는 보험관계 법규뿐만 아니라 회사의 내부 규정과 지침도 철저하게 준수를 해야 됩니다. 맞는 내용이죠. 2번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불리한 정보도 회사에 알려야 되죠. 알리지 않아야 된다. 뭐 공부를 안 하셨더라도 지문만 잘 읽어보셔도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험설계사는 고객의 불만사항을 구두상으로 접수하였더라도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불만사항 구두상이든 서류상이든 접수를 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사기, 연성사기,
연성사기와 대비되는 것이 경성사기죠. 경성사기. 오케이. 보겠습니다. 맞는 설명 찾아라. 이거네요. 1번.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보험사고를 조작하는 행위는 얘는 경성사기죠. 경성사기. 2번. 보험금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자도 발생한다. 이건 경성사기죠. 예. 3번. 보험계약 당시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얘가 연성사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굳이 좀 구별을 하자면 굳이 연성사기와 경성사기는 경성사기에 비해서는 연성사기가 조금 그래도 좀 귀여운 편이죠. 예, 귀여운 편입니다. 뭐 약간 이제 거짓말하는 것 정도 이 정도지만 경성사기는 적극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보험사고를 조작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람을 해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경성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성사기와 연성사기는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구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보험을 모집할 수 없는 자, 있는 자, 요거 구별을 해 두셔야 되겠죠. 설계사 할 수 있죠. 대리점도 할 수 있죠. 보험회사 직원도 할 수 있네요. 정답이 일단 1번이네요. 보험중개사 할 수 있죠. 금융투자상담사는 펀드. 대표이사 안 되죠. 사회이사도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도 안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기관이 알맞게 연결된 것은 보기 어떤 괄호가 있습니까? 현재는 땡땡이 땡땡으로부터 보험설계사의 등록에 관한 업무. 자, 보험설계사 등록은 실은 금융위원회에다가 해야 되죠. 근데 이 금융위원회에서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다가 위탁을 해서 수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현재는 생명보험협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굉장히 다양한 문제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오랜만에 나왔네요. 예전에는 굉장히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었는데 주로 이제 제재금이 얼마냐 주로 이제 이런 거 많이 이제 물어봤었죠. 그래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 자, 벌금 과태료가 아니라 제재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웬만하면 100만 원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0만 원 아닌 것도 있긴 합니다만 100만 원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승원계약이 발생한 경우 한 건당 200만 원, 얘는 100만 원입니다. 그죠? 자, 틀렸고요. 자, 다시 지문 1번으로 가볼게요. 자, 얘는 생명보험 업계가 자율규정, 자율협정입니다. 그렇지만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 맞겠습니다. 특별이익 제공을 한 경우에는 4천만 원이 아니라 얘는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100만 원 이러는데 얘는 1000만 원대 단위니까 얘 두 가지를 구별해서 공부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우수인증설계사 제도. 이거 무조건 나오는 거죠. 예,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우수인증설계사는 모집 실적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한 신뢰와 윤리의식을 검증받은 보험설계사이다. 이건 맞는 내용이죠. 2번.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험업법에 의한 사고모집인 기록이 없어야 한다. 자, 당연히 사고모집 기록이 없어야 되는데 이제 몇 년이냐, 몇 년. 그게 중요합니다. 요게 올해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네요. 자, 1년이 아니라 3년이죠. 3년. 3년 이내에 없어야 되고요. 불완전 판매 건수가 0건이어야 된다. 얘가 1년간입니다. 그래서 1년, 3년 두 가지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자꾸 바꿔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그러네요. 기억해 두시고요.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예금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어떨 때 예금보험금을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예금보험금을 지급을 하느냐. 자, 요거죠. 파산, 해산,
그죠? 지급정지. 이제 이런 게 보험금을 지급을 못하는 사유죠. 업무정지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업무정지는 어떻게 보면, 좀 뭐 위법 행위를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 뭐 15일 동안 업무정지. 뭐 이렇게 벌칙을 줄 수 있죠. 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예금보험금 지급 사유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공시제도. 공시제도도 계속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입니다.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공시란 기업의 사업 내용이나 재무 상황 등 경영 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제도. 맞습니다. 주주나 채권자로 대상을 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죠. 이게 이렇게 조금 넓게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현재는 주주나 채권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잠재적인 주주나 채권자라고 할 수 있겠죠. 언제든지 주주가 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채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일단 틀린 내용이고요. 2번 보험회사는 보험소비자가 각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를 하고 있다. 비교공시는 보험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협회에서 하는 거죠. 협회. 예, 각각의 회사가 다른 회사 상품하고 비교를 해서 비교공시 하라 그러면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교공시는 반드시 개별 회사에서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네요. 자, 3번은 어떤 내용일까요? 보험회사는 자사의 안정성, 수익성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공시가 그게 바로 경영공시가 되겠습니다. 3번이 맞는 정답이네요. 17번 보겠습니다. 자, 17번. 예, 문제행동 소비자, 악성민원인. 우리가 악성민원이라고 이야기하죠.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회사는 보험평가 및 평판관리, 업무 처리 효율성을 위해 문제행동 소비자, 악성민원인의 민원일지라도 반드시 수용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웬만하면 다 이게 다 받아주네. 억지로 우기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겠죠.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무리한 민원을 반복하여 제기하는 문제행동 소비자는 보험회사와 금융당국의 민원 분쟁 처리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죠. 얘가 맞는 내용이죠. 3번은요. 문제행동 소비자 유발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는 정확한 사실 확인, 관계 확인 분명히 해야 되겠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틀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반복되겠죠. 18번 보겠습니다. 이거 정답이 벌써 찍어져 버렸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금액으로 알맞은 것을 한번 보죠.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장애인을 피보험자 계약자 아닙니다.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얼마? 4천만 원 한도로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자, 보험수익자도 암기를 하셔야 되고 4천만 원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어떤 것도 다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소득 산출세액. 산출세액. 그러니까 세금을 계산하는 거죠. 실제 이제 내야 될 세금이 얼마냐? 그게 세액입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필요하겠죠. 세율.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한 것이 그게 산출세액이 되겠습니다. 2번은요. 총급여액 빼기 근로소득 공제금. 근로소득 계산하는 거고요. 3번은 종합소득 과세 표준. 자, 이렇게 해서 계산된 금액에 곱하기 세율 하게 되면 얘가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벌써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보험설계사의 세제 내용 가운데 맞는 것을 모두 골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설계사의 소득은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1월 중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는 또 5월이죠. 5월. 일단 가가 틀렸네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받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해당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하게 되면 납세의무 종결되죠. 맞는 내용이고요. 연말정산 사업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익금액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 경비율 이런 거 아닙니다. 소득률 곱하여 계산한다. 나와 다 이 두 가지가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우리 20번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두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